그러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리브라가 다른 블록체인하고 다른 점이 있죠? 좀 네, 그렇죠.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점이 비트코인은 네. decentralized, 그러니까 탈중앙 블록체인이지만 네. 리브라는 이제 탈중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부를,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그 마이너들이 네. 거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분산해서 장부를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장부를 이 리브라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고, 제가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로 크립톤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내적 가치가 없지만 리브라는 이제 그런 예전에 달러가 근본 위제였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리브라는 갖고 가면 그런 이제 달러나 엔화나 뭐 이런 걸로 유로나. 이제 유로나 이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적죠. 그러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의 그런 컨셉과 기존의 은행의 그 컨셉을 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리브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참 차이를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 네.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비트코인하고 리브라를 볼 때 비트코인은 사실상 그 앞에서 김 교수님 마이닝 한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지금은 거의 정체된 상태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적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것이 한정적인데 대신 가치는 고무줄처럼 뭐 굉장히 뭐 2년 사이에 뭐 3,500불 가치를 가졌다가 거의 2만 불 가치를 가질 만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리브라는 지금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가입자들이 자기 구자에 뭐 미국 같으면 달러를 쓰겠지만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 통화를 쓰겠죠. 뭐 유로 같으면 유럽에서는 이래가지고 서로 그 정해져 있는 교환 비율에 따라서 리브라를 매입해서 자기 구자에 넣어놓으면은 그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리브라 통화량은 사실상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그렇죠. 가변적인 통화량이 그런 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트코인 정말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를 탔죠. 2년 사이에 달러하고 그 비교해서 뭐 거의 1 비트코인이 3,500달러 정도 가다가 어느 순간은 거의 2만 불까지 올라가는 왔다 갔다. 다 파셨나요? 저는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었더니 다시 또 뭐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한때 많이 올랐을 때 제가 한 2만 불쯤 벌었습니다. 그렇죠. 싸게 사고 가지고 있다. 오늘 끝나고 밥을 한번 사셔야겠네요. 미친 듯이 올랐다. 하여튼 근데 이게 솔직히 그것이 치고 올라갈 때는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떨어질 때는 밤에 불어나갖고 서로 잠을 못 자고 글쎄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는 학자로서는 참 좋지 않은 짓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가치가 굉장히 가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라는 솔직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지불 준비 자산을 뭐 세계적인 뭐 대표적인 가치가 안정된 통화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그 외 미국의 채권 같은 이러한 그런 자산들을 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 네. 그런 면이 그런 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 그런 있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페이스북 사용자가 뭐 크게 잡으면은 27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론상 다 솔직히 리브라를 사용한 날이 오게 되면은 솔직히 어마어마한 미국 달러보다 통화의 많아요.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상 미국 달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 수단으로서 굉장히 신속하고 경비가 적게 들고 가치도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 더 가치가 안정적인 그렇죠. 그런 여러 거를 가지고 여러 통화를 있으면 이렇게 또 송금도 훨씬 빨리 할 섞어놨으니까. 수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왜 안 써?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이 있기 때문에 됐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정착이 될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뭐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이 디지털 통화인데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 우리가 되게 M1 이렇게 또는 M2 이렇게 통화량 그 측정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트코인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 공급량이 가변적이고 그것이 중앙은행에서 하나의 나중에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러한 그 리브라를 후원하는 그러한 지불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소시에이션에서 어떤 자산을 거기다가 그렇죠. 포함을 시키느냐, 편입냐에 따라 어느 자산을 예, 빼버리냐 예. 이렇게 함으로써 파워를 갖게 솔직히 되는 거죠.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파워를 갖는 그 거죠. 국제금융 정책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그 영향력을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 있습니다. IMF 같은 거죠. IMF, SDR 같이. 예, 그런- SDR 같은 예. 것이 사실상 SDR은 원래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불 준비 자산이 부족할 때 여기에 와가지고 IMF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흔히 기축통화로 많이 사용됐던 달러화가 없을 경우는 SDR은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민간은 상관이 안 되죠. 대해서는 뭐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사용됐던 그러한 그 통화입니다. 특별 인출권 이렇게 한국말로 되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로부터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 구상하는데 워낙 진짜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그 금융 활동이니까 이것의 사업을 그 어드바이저한 사람이 지금 매니저러 출신의 MIT 대학 교수입니다. 네. 네. 로베토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법 앞에서도 잠깐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앞에서는 솔직히 그냥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거래 데이터를 가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블록에다 둬가지고 연구에 보존하고서 또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 에코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많은 블록들이 체인에 연결돼서 거래 자료가 보관이 됐었지만은 여기서는 단일 그렇죠? 단일 블록에 거래가 되고 거기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그것을 관리를 하는. 그래서 그 거래 자료 같은 것이 24시간 어느 순간이든 어떤 자료든지 원하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그 단일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되거나 이런 구조들이 심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볼수 있죠. 있죠. 네. 전에는 그 대신 뭐 아무런 지정된 관리자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중앙은행 시스템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가상 공간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5번째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1초당 처리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초당 10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군요. 굉장히 빨라갖고 이러한 그 리브라를 결제 수단으로 많은 가맹점들이 억셉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점을 하나 가진 거죠. 네.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네, 지금까지 리브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도대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만약에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혹은 뭐 연준에 속한 사람이다 이러면 무조건 반대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이슈잖아요. 이제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금융 정보 처리의 효율성은 정말 최고인데 사실상 앞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경제나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 정보에 대해 사적인 보호, 정보의 사적인 보호 이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들은 그런 정보를 그럼 페이스북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요? 그걸 어떻게 놔둬? 그렇죠.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직히 우리가 그 법정 통화라는 게 뭡니까? 법으로 만들어갖고 그렇죠. 이거 종이에다가 이거 잉크 칠해가지고 내놓은 거 네네. 100불짜리 요새 누가 나오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 나옵니까? 미국 같으면은 야 그분 100불짜리를 얼굴 찍어내면 찍어버리는 이거 100불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에서, 솔직히 말해서 예. 다른 사람은 누구도 못하게 독점적으로 중앙은행만 찍어서 그것을 통용시킬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거 하나 종이 들이고 물감 들이고 해서도 찍어낸데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비용이 12.3센트밖에 안 들어간대요. 네. 근데 12.3센트 들여갖고 나온 아웃풋은 시장에서 얼마짜리로 통용이 돼요? 100불짜리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순이익이 높습니까? 12.3센트 들여가지고요. 813배의 순이익을 내는 엄청난 독점 사업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폐 그 통화의 독점 발행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수익입니다. 그럼 지금 가상화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디지털 통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싶지만은 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점점 디지털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것도 공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리브라라는 것이 그 자리를 꿰차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권을 달라고 그러는 우리한테 거죠. 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허용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그건지가 잘 모르겠는데 반대는 상당히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마인이지만 그러니까 오픈마인을 해서 보겠다 일단. 일단 근데 이걸 당장 승인은 해줄 수 없다. 오픈 도어는 아니다 이거죠. 네. 예. 클로즈도어는 아니고 예. 이 사업 자체를 탁 못하게 막지는 않겠지만 않지만, 예.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분명 우리가 보는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 경제적인,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거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비용 적게 들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은 전 세계의 뱅킹 시스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17억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다음에 송금이나 나중에 더 지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출도 해줄 수 있다는 엄청난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건 사실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통화의 독점 발행권이라는 그 아성을 이 시장에서 발생한 어떤 기구가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와서 침입하려고 할 경우에 중앙은행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하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리브라가 목표하는 국가가 아프리카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페이스북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밖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런데 사실 들어가면 리브라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국 통화량이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국가들이 그걸 허용할 거냐 이거죠. 절대 허용을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연준에서는 이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연준은 이제 계속 리브라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일단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페이스북이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운딩 멤버 이렇게 하고 뭐 스위스의 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인디펜던트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일단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까지 다 갖고 있으면 이건 엄청난 파워니까 이거를 이제 가뜩이나 페이스북이 지금 신뢰를 잃고 있었는데 정부 소셜 네트워크 할 때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도 하고 그러니까 금융 정보는 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적 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도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 정부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리브라에 대한 자료를 또 요구를 했고, 기존의 금융은행 시스템들도 사실은 좀 반발이 예상이 되죠. 합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영국 영락은행 얘기를 했는데 전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투기 대상이 되고 늘 경제 뉴스에 초점이 됐던 그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 옐런 그 연준 의장이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스타디한 얘기가 신문에 나왔고 네. 그랬을 때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과연 그러한 분위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잘 들지는 않는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떤 나라보다도 시장 경제 체제가 자율적으로 굴러가게 놔뒀고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경제가 계속 굴러가게 놔둔 거거든요. 창의적으로 놔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테크닉,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물론 사장되는 테크닉 기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거든요.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이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 메커니즘이거든요. 경제가 굴러가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돼 있고 그런 것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야기하는 어떤 문제, 특히 금융정보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흔히 돈 세탁 같은 나쁜 짓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안이 서면은 의회나 이 여러 가지 금융 규제 당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 금융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화 가능성 일단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이렇게 하고 내년에 초반에 이거를 런치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 않았겠어요? 한다고 공표를 했을 거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들하고도 지금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결국엔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이게 합법화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걸로 듣고 있는 의회 청문회? 예, 7월 17일 청문회 히어링이 있죠. 에서 나오는 반응을 우선 지켜보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